독대와 관련된 이 파장이 좀 일면서 사실상 뭐 맹탕이 만찬이 돼버렸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한동훈 당 대표가 마치 이제 대통령에게 아주 기묘한, 아주 긴급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도권을 끌고 오려는 듯한. 네. 예, 그러니까 편하게 만나서 서로 상의하면 되는데 자신에게 주도권을 이제 끌고 와서 자신이 지금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뭐 지금 뭐 의사들과 협의체 만든다고 하는 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이거를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어떤 이제 상황 전환을 이제 노리는 수로서 이제 독대를 이용한 건데 네. 이게 이게 참 오히려 독대가 아니라 독약이 돼버렸다. 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수 예. 평론가. 뭐 이번에 그 독대가 논란이 된 것은 신 대표가 아주 잘 지적한 대로 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독대를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인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설레발을 치면서 결국은 박살을 내버린 그런 한동훈의 만행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얘기할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만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현안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네. 그런데 얘는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자기 그 몸값 올리고 지지율 올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당대표 처음 봤습니다, 진짜. 그냥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요란하게 스포트라이트는 받지만 막상 들어가서 회의할 때는 다 그냥 맹탕인 것으로 끝내버리는 이런 식의 그냥 이벤트 쇼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현안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의료 대란 문제만 해도 식사하면서 편안하게 재언을 갖다 하면 지금 기자도 없는 자리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를 들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뭐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알아서 할 몫이지만 그렇게 하나씩 뭔가 얘기를 갖다 끌어내고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실마리를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 2시간 예정이었는데 만찬이 빨리 끝났어요. 네. 90분 만에 끝났고 독대는커녕 현안의 현자를 끊이지도 못했어요. 그냥 밥만 먹고 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장동혁 최고위원이 뭐 만나갖고 아무 얘기도 안 했다. 뭐 심지어 얘기하려고 하면 끊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독대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거다라고 이제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그냥 다 받아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뭐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끝났다. 지금 뭐 김성수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네.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뿐이었고 이걸 받아갖고 또 유승민이 뭐라 그러냐면 그 귀중한 시간에 고기만 먹었냐. 그렇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물론 저는 대통령이 기분 나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역시 여당 대표는 이제 자기가 대통령도 해야 되고 앞으로 큰 일들을 많이 치러내고 야당과도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계속 외부에게 알린다면 이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한동훈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사람도 제가 보기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지금 독대를 따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독대 얘기를 하려니까 폄하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찬을. 네. 그런데 만찬을 폄하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했겠죠. 말도 꺼내지도 않았겠지. 이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냔 말이에요.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들이받을 땐 들이받고 이회창 총재처럼 아예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자기가 해경을 갖다 가져오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떼쓰기, 딴죽대기 그리고 폼재기 이것밖에 못해요. 내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민이 없는 거예요. 그걸 국민들이 더 먼저 알고 한동훈의 지지율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부 보수들이 그냥 버릇처럼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지지한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지금 댓글 부대하고 그 팬클럽 이외에는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지금 이제 먼저 이제 한동훈 얘기할 때는 같은 편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안을 아주 매우 공정하게 바라봅니다. 예. 여든 야든 비판적으로 그게 이제 평론가가 해야 될 일인데 이제 김성수 평론가는
이제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는 아주 이제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문제, 민주당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아주 그 뭐랄까 우리 편, 어떤 뭐 자기의 가족처럼 바라보는 그런 비싸시는 거죠? 그런 시각이 좀 있다. 반사.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핫한 이슈가 될 텐데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검사들에 대한 그 고발을 검토 중에 있고요. 여당은 재판에 불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자, 마주치는 열차가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자, 누구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참 기쁜 일이고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깜빵에 가느냐 의원직을 상실하느냐 뭐 이거보다도 일단 이제 내기에서 이긴다. 11월 15일 이게 이제 저희가 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에도 남아 있는데 네. 100만 원 내기에 고기 사주는 거. 네. 이게 뭐 거의 확실해졌어요. 거의. 검찰은 자신감을 갖고 있고 증거는 너무나 확실하고. 네. 그 증거가 확실해요. 그래서 아니 뭐 결과가 나오고 이런 선동을 하면 안 돼. 방송하셔야지. 아니, 선동이고 뭐고 다 떠나서 하여튼 뭐 재판 결과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심 재판 결과 보면 되는데 이거 진짜 뭐 그날 고기 먹고 잔치하는 그런 상황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00만 원만 나와도 이게 의원직 상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2년 구형에 100만 원 나올 일은 없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집행유예형까지는 가능하게 보고 지금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게다가 그 영상통화 내용까지 다 나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 실형까지도 나오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구속이야 되겠습니까만은 11월 15일 이재명에게는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요 2심이 있다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1심에서 유죄 나오면 끝났구나. 대통령 못 되는구나. 국민 무시 발언하시는 네. 겁니까 지금? 아니 대부분 그래. 왜냐하면은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김성수 평론가나 뭐 저는 계속 뉴스를 보지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이재명이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니까 무죄인 줄 알고 말이죠. 강서 보궐선거가 완전히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에. 네.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죄가 있구나. 이 사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이제 낙인이 찍혀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것저것 지금 이제 분수처럼 말이죠. 불만들이 이제 표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신혜식 대표가 이제 법에 대해서 요즘에 참 여러 가지 이제 고소고발 피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혐의가 뭐냐면 허위사실 공표예요. 허위사실 공표만 지금 기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허위사실 공표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2년이에요. 네. 그걸 구형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인식의 오류에 대해서 최초로 그걸 행위로 바꿔내가지고 이런 식의 무지막지한 구형을 한 사례가 될 겁니다. 이거 나중에 로스쿨에서 다 공부하게 돼요. 야, 이런 미친 시대가 있었구나. 이때 검사 누구냐? 이름 확인할 겁니다. 얘네들 진짜 그때 지멋대로 했구나. 포지가리 해가지고 공문서를 갖다가 조작하고. 이게 검사가 할 짓입니까? 이거 증거 다 탄핵될 거고요. 100만 원의 승자는 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법부가 미친 거예요. 결론을 내놓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 골프는요 4명이 칩니다. 네. 같이 골프도 쳤어요. 이제 김성수 평론가는 이재명만 나오면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뭐 이재명하고 뭐 통화도 하시고 막 이런 사이인가 본데. 너무 불쌍해서 그래요. 야 이재명 불쌍하다는 사람은 처음 들어봐요. 자, 왜 불쌍해? 야 일제 샴푸 쓰고 뭐 법인카드로 막 어쨌든 그냥 그- 과일 사쳐 먹고 하는데 뭐가 불쌍해? 진짜 신혜식 평론가가 진짜 기특한 거는 네. 끝까지 그렇게 권력에 같이 그 동승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평론가로 남아 있는 거고 손해를 보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본인의 말대로 객관적으로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그 임종석 전 실장 이 국가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뭐 통일에 대한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뭐 두 개 국가 수용하자. 그러자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야권 내에서도 좀 시선이 엇갈리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또 그런 얘기도 하죠. 뭐 이런 얘기들은 학술 토론에서 그냥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할 때 한번 우리가 그 얘기도 한번 얘기해 볼까? 뭐 그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전 정권의 고위 인사로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신 대표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임종석의 발언이 문제되는 건 뭐냐면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이날 문재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네. 네, 발표 자리에. 때문에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통일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좌파 진영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헌법 3조 4조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걸 네. 이렇게 하려면. 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북한 주민들의 헐벗고 고통된 삶을 예.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이 인권적인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좌파들은 말로는 인권, 평화, 통일을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네. 이국가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거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 이제 뭐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하나의 모종의 계략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발언을 그냥 고지고대로 북한이 적화 통일을 포기했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부터도 임종석이 개새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래요? 아, 요건 좀. 죄송합니다. 네. 예. 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단지 평화 공존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거길 더 나가서 실제로 그 대한민국의 아직까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다양한 잠재력들을 통일을 통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 올 수 있는 시점까지 부단히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네. 그것이 우리 생에서 오지 않더라도 그런 걸 그 하나의 지향점으로 놓고 부단히 더 평화롭고 더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자는 것이 기본인데, 그러니까 두 나라로 규정을 해서 다 끊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다면 왜 굳이 통일을 하려고 합니까? 통일의 당위성 자체가 분류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국가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 다른 얘기예요. 이건. 네. 그러니까 두 국가라고 규정을 하자.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좌파들이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주사파들이 그러겠죠. 네, 주사파. 그러니까 네, 좋은 주사파들은 것 한 줄밖에 안 돼요. 평생을 우리 주사파랑 싸워왔고 저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말 정치권에서 다시금 재생 부활을 갖다 꿈꾸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놈들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밀었고 그때 그 미래압을 받았던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갖다 폭로하면서 전 정권의 잘못된 얘기, 뭐 라임, 옵티머스 이렇게 연루됐던 건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폭로하면서 본인들이 쌓아놓은 똥을 갖다 치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오히려 다시 한번 그 선택의 기회를 줄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뭐 진행자다 보니까 개인적 의견은 가급적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임종석 실장의 이 발언은 정말 민족의 정체성, 정체성을 흔드는 아주 그렇죠. 상당히 좀 그 위험한 발언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발언이 상당히 센 것 같아요. 그 계엄령 발언에 이어서 이번엔 그 민주당 전 대표죠. 이낙연 전 대표 세력에 대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 새민주당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새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해 가지고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 민주당 세력에서 이렇게 분파가 되는
그런 일단 그 발언을 했는데 그러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역겨운 이낙연 잔당이다. 그렇게 꼬집었어요. 그러자가 또 나타났어요. 그러자 이재명 수령님의 홍위병이라 이렇게 재차 새민주당이 반박을 했는데 야권 내부에 좀 대립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포스트 이재명을 위한 그런 구도인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데 자 우리 내부 사정을 좀 더 김정수 평론가가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최고위원이 제대로 짚어서 말을 한 거예요. 네. 실제로 정치 유기견들이 돼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미래당인지 헌 미래당인지 이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도 한 자락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계속 이런 도발을 하고 있는데 아니 도발을 하는 대표님은 본인이 뇌물수수로 빵에 갔다가 하여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은혜를 입어서 복권된 사람이에요. 전병헌 전. 예. 네. 그런 사람이 대표예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표를 하는 게? 그리고 지금 그 거의와 호응하고 있는 분들 제가 진짜 이름을 다 일일이 다 특정하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호남을 갖다가 이렇게 마치 자기 텃밭인 것처럼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정말 수직 계열화로 밑에 있는 구의원서부터 수직 계열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평생 동안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 빨리 좀 그만둬야 돼요. 빨리 그만둬야 호남이 살아나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뭔가 받지 못하면 튀어나가가지고 딴 데서 뭐 조국세는 들어가서 뭐 해보려고 그러고 또 새로운 민주당 가서 뭐 해보려고 그러고 이게 정치냐.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친문 잔당들과 좀 뭐 구민주계들 중에 일부 이런 인간들은 그냥 검찰에 그냥 캐비넷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민주당의 이재명을 갖다가 좀 회방을 놔야지만 뭔가 자기한테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이들은 지금 그냥 정치를 그만두고 빨리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그나마 인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신 대표님이 상당히 그 여유로운 자세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유롭습니다. 네. 네. 사실 네. 한동훈도 완벽주의가 있어요. 누가 자기를 비판하면 못 참고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의 문제점, 허물 보지 못하고 막 공격하고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결국 그게 이제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한동훈을 바라볼 때 딱딱하고 좀 뭐랄까 좀 답답하게 바라보는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역시 뭐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포함해서 뭐 연예인도 만나고 뭐 별거 다 했잖아요. 하여튼 뭐 진짜 어쨌든 다양한 경험이 다양한 많죠. 경험이 네.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공이 이렇게 뭐, 있다. 예, 이렇게 뭐 돌발적인 행동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이 참모진들이 이재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막 쇼를 하는 거죠. 네. 공격이 들어오면 못 참아요. 막 공격을 하고 내부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사실 지금 이재명이 독주하고 있다는 건 민주당 내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극체제 아닙니까? 아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더 잘 보이기 위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에게 소외된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 근데 이거를 막 공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의 아킬레스건 같은 거죠. 그렇죠. 기득권 싸움이다. 예. 아니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통한 네. 이제 힘의 균형을 바꿔보려고 하는 의도들, 네.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 이재명의 참모들이 뭔가 좀 해보기 위해서 이런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민주에게 유리한 거예요. 가만 안 알아주는 것보다 이렇게 욕이라도 해주고 하면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오고 관심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이분 좀 오바 떠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뭘 해도 여유롭게 보여주면 오히려 그 체제가 안정될 텐데 사실상 지금 이재명의 위기가 살살 민주당의 균열도 보이고 있다. 그런 기사예요, 이건. 예. 네. 이 민주당의 균열은 애초부터 더 극심하게 있었고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다 기억을 못 하시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똥파리라고 지칭되는 그
구민주계, 품위 있게 말하면 구민주계, 그 전에 보면은 친문 오소리 때들한테 아주 너덜너덜하게 씹혔어요. 당원이기도 전에 평론을 하면서 정말 객관적인 평론을 했다고 씹혔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을 더 빨아주지 않고 저 건방진 놈이 나와가지고 종편에서 왜 문재인을 갖다 비판하는 얘기를 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씹혔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낙인이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던 그 시절에 오히려 종편에서 퇴출됐어요. 이제 문재인 정권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23일 날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 사저에서 면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이제 들어오자 무도하고 불법적인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도하고 불법적인 정치 검찰은 맞고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빌미를 갖다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